Make your future. 미래 채널 마이앱. 자, 두 번째로 잘 활용되는 쪽은 예술입니다. 이분들에게는 진짜 이게 아주 고마운 기술이 될 것 같아요. 유명한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작품이 그 크리스티 경매에서 무려 약 우리 돈으로 거의 800억 원가량의 판매가 돼서 화제가 됐죠. 현존하는 작가의 작품 중에서 세 번째로 비싼 가격에 팔린 거고요. 근데 여기에서는 좀 함정이 있는 게 뭐냐면은 이걸 구매한 사람이 NFT 펀드 운영사 창립자인 메타 코반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예술품 수집가가 아니라 이 블록체인 사업 하는 사람이 샀다라는 게 조금 함정이긴 합니다. 자, 그래도 또 이런 사례도 있어요. 이 비프리라는 작가의 작품이 7천만 원에 팔리다가 4개월 뒤에 무려 74억 원에 팔리기도 했었고요. 최근에 판매한 건 뭐냐면은 휴먼 원이라는 작품인데 이거는 디지털 조각이요. 높이가 2m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실제로 두고 저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2021년 11월에 크리스티 경매에서 2,89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45억 원가량에 낙찰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도 저건 만질 수라도 있으니까 그래도 좀 억울하진 않을 것 같고요. 앨런 머스크의 아내라고 할 수 있는 이 그라임스가 NFT로 된 디지털 작품을 600만 달러에 판매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판매하고 있다라는 홍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인들, 원래 유명한 일러스트레이터라든지 예술가들 아니면 유명인들은 미리미리 이렇게 NFT로 뭔가 민팅합니다, 판매합니다, 홍보를 하면은 사람들이 사줄 수 있는 가치가 높아져요. 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에서 열심히 하세요. 카카오에서는 클립 드랍스라고 해가지고 1일 한 작품 이렇게 NFT 작품을 경매에 붙이게 됩니다. 하정욱 씨의 작품이 5,710만 원에 팔리기도 했고요. 또 웹툰도 크게 보자면 예술 작품이잖아요. 거기에 어떤 이미지를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으로 해가지고 NFT로 판매를 했는데 이것도 성공적으로 판매가 되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예술가 중에서 가장 유명한 NFT로 성공한 사례는 바로 이 미스터 미상이라는 작가분이십니다. 적게는 몇 천만 원에서 비싸게는 20억 원 넘게 작품이 팔리기도 했는데 작품 보시면은 퀄리티가 다르죠. 원래부터 유명 기업들, 유명 아티스트들과 협업을 많이 했던 아주 뛰어난 일러스트레이터세요. 그래서 한마디로 NFT 덕분에 더욱더 부자가 되셨다. 이분도 그러면은 이거 NFT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홍보했냐? 결국에는 인스타그램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계속해서 자신의 작품 얘기하고 NFT로 판매합니다. 홍보를 하시면서 이게 또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됐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명 아티스트들의 뛰어난 작품을 구매하고 싶으시다면은 슈퍼레어라든지 니프티 게이트웨이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되세요. 이런 곳은 아무나 NFT를 등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선별을 하거나 아니면 작가들이 초대를 통해서 작품을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들은 좀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근데 유명인들만 이렇게 판매를 하냐? 그게 아니라 이 소녀 같은 경우에는 12살 닐라라는 친구인데 NFT 작품 팔아서 71억 원을 벌었대요. 아우 부러워라. 자, 보시게 되면은 이런 작품들인데요. 여성만 그리고 목이 긴 형태로 그려요. 왜 목이 긴 걸 그리냐고 물어봤더니 공룡을 좋아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브로톤사우루스를 좋아해가지고 그 공룡이 목이 긴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그렸는데 이거를 그 71억 원가량에 다 이제 팔아서 합계가 그렇게 됐다는 거고, 우리나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4살 아트티프라고 하는 분이 NFT로 활동해서 번 돈이 1,200만 원 정도다. 자, 보시면 작품들이 저래요. 죄송한데 전 잘 모르겠어요. 자, 이걸 왜 사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 들어가 봤더니 이 작품의 가치가 아래 보시면은 상승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은 개방형 NFT 마켓인데요. 가장 유명한 시장이 오픈시라는 곳이고 또 라리블이라는 곳에도 많은 작품들 그리고 NFT 자산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포토샵을 이용해서도 NFT를 바로 발행하는 게 가능하다고 해요. 포토샵으로 뭔가 작품을 만들다든지 아니면 그런 걸 해서 바로바로 이 작품 내 거야 라는 것을 인감 도장을 찍듯이 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자, 예술작품 NFT 정리해 볼게요. 디지털 아티스트들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죠. 안정적인 보상이 제공해요. 그러니까 요즘은 컴퓨터로 뭔가 그림 작업을 많이 하시게 될 텐데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다운로드 캡처가 가능하다 보니까 판매하기가 어려웠잖아요.
근데 요게 소유권을 판매한다라고 NFT를 적용하게 되니까 이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된 거고, 또 좋은 점, NFT가 한 번 판매되고 그냥 수익이 끊기는 게 아니라 거래될 때마다 그 작가분에게 10%가량의 로열티가 지급이 됩니다. 이것도 조정이 가능한데 보통 10%로. 그래서 계속 거래가 될 때마다 작가들은 계속 로열티를 받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그리고 일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술품 수집, 경매에 참여하는 데에 문턱이 낮아진 거죠. 누구나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구매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실물 작품과 함께 제공이 되거나 소유권만 제공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실제 작품을 함께 보내주는 수도 있는데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오히려 실제 작품을 안 받기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다. 왜냐면 관리하기 힘드니까. 중요한 거는 가치만 띄우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산 그 예술 작품의 소유권이 더 비싸지기만 하면 되는 이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물 작품이 필요 없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산 사람들은 이 NFT 작품으로 온 오프라인 나의 공간을 꾸밀 수가 있어요. 출력을 해가지고 이제 꾸며놓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삼성전자와 LG전자의 TV에서도 NFT를 구매해가지고 바로 그림처럼 바탕화면으로 해놓을 수 있는 TV에 이런 기능도 생겨난다고 하죠. 그리고 앞으로 메타버스 나의 공간에 이런 NFT 작품을 딱 꾸며놓는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NFT 작품 구매에 저작권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허다하다라는 거. 자, 이런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작품이 NFT화돼서 판매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NFT는 저작권보다 소유권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저작 재산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된다라는 기사도 있었어요. 저도 처음에 NFT를 민팅할 때, 발행할 때요. 제가 그린 그림이 아니라 그냥 제 여자친구가 그린 그림을 한번 시험 삼아서 올려봤더니 그게 판매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거래되면은 정작 그 그림을 그린 제 여자친구와는 상관없이 저는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거든요. 이게 참 앞으로 해결해야 되는 과제이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미래 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 네이버닷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